은퇴했는데 씀씀이는 그대로 지인의 과소비 현실. 은퇴하면 좀 줄여야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곤 해요. 그런데 실제 은퇴하고 나서도 소비 습관은 예전 그대로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퇴직을 하고도 예전처럼 외식, 여행, 쇼핑을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입은 확 줄었는데 지출은 그대로라면 그 결과는 뻔하죠. 결국엔 노후 자금이 바닥나고 자녀나 주변에 손 벌려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먼 나라 이야기 같지만 주변만 둘러봐도 이런 사례는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에도 예전 소비 습관을 고치지 못한 지인 이야기를 시작으로 은퇴 이후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실수들이 벌어지는지 사례 중심으로 차근차근 풀어보려고 해요. 은퇴는 누구에게나 오는 현실입니다. 언젠가는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은퇴하면 소비도 은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면 막연히 편하게 쉬는 삶을 떠올려요.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 좀 여유롭게 살아야지 라는 생각이죠. 하지만 은퇴 후 삶은 2030년 이상 이어질 수 있고 이 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이 거의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한 달에 100만 원만 부족해도 10년이면 1억 2천만 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은퇴 후에도 씀씀이가 퇴직 전과 같다면 이 부족한 금액이 훨씬 커지죠. 많은 분들이 소득의 은퇴는 했지만 소비의 은퇴는 하지 않는다는 데서 문제는 시작됩니다. 사례 1 은퇴 후에도 백화점 VIP 혜택은 못 놓겠더라. 60대 초반에 은퇴한 이모는 30년 가까이 교직에 계셨던 분이에요. 퇴직금도 꽤 받았고 국민연금도 나오는 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생활 수준을 전혀 낮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사는 재미로 백화점 VIP 혜택을 누리던 분인데 은퇴 후에도 그 습관을 못 버리셨어요. 봄이면 봄옷, 가을이면 코트, 브랜드 신상이 나오면 또 쇼핑. 이 정도는 써도 돼. 평생 일했잖아. 이 말 정말 공감돼요. 일 많이 했고 고생했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연금 수입은 한정돼 있고 물가도 계속 오르다 보니 5년쯤 지나면서 점점 카드값이 부담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자녀들한테 생활비 도움을 요청했어요. 본인은 자녀들에게 패 끼치기 싫다면서도 막상 현실이 다가오면 어떻게든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교훈 은퇴 후 소비는 줄여야 합니다. 내 소득 구조가 바뀌었다면 생활 구조도 같이 바뀌어야 해요. 사례 2 이자 나오는 건물 있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 한 친구 아버지는 은퇴 전에 작은 상가 건물을 하나 사두셨어요. 이거 하나면 은퇴 걱정 없지 하셨죠. 맞아요. 수익형 부동산은 은퇴 후 수입원으로 좋은 자산이에요. 문제는 그 수입을 계속 쓸 수 있을 거라고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건물에서 월세가 들어오긴 했지만 임대료가 점점 떨어지고 공실도 생기면서 수입이 확 줄었어요. 그런데도 외식은 주 3회 이상, 해외여행은 1년에 2번, 손주 용돈도 펑펑. 그래도 월세 들어오잖아. 이 말이 통했던 건 3년 전까지였어요. 요즘은 건물 가격도 빠지고 임차인도 잘 안 들어오면서 건물 유지만 해도 빠듯해졌어요. 그러자 생활비는 줄일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삶의 질 자체가 크게 흔들리더라고요. 교훈 수익형 자산이 있어도 그 수입은 유동적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걸 가정하고 소비 계획을 짜야 합니다. 사례 3 은퇴했으니까 이제는 하고 싶은 거 다 해볼래. 은퇴하고 나서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지워가며 사는 것도 좋죠. 골프, 여행, 캠핑, 취미생활. 이게 삶의 질을 높여주니까요. 그런데 은퇴 후 12년 사이에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그게 큰 부담이 됩니다. 지인의 아버지는 은퇴 후 오토 캠핑 장비를 500만 원 넘게 샀어요. 차량 개조도 하고 전국 캠핑장 투어도 시작했죠. 처음엔 즐겁고 뿌듯했대요. 그런데 문제는 이후에요. 장비 관리 비용, 유지비, 매번 나가는 교통비와 숙박비까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2년 만에 캠핑 장비를 중고로 처분했어요. 허무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교훈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건 좋은데 그걸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해요. 잠깐의 만족으로 미래를 망칠 수는 없잖아요.
은퇴 후 소비 줄이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1. 지출 항목 분류부터 시작하세요. 고정비 주거비, 통신비 등, 변동비 식비, 여가비 등을 분리해서 꼭 필요한 고정비부터 점검해 보세요. 고정비를 줄이는 게 효과는 크고 지속 가능해요. 2. 월 수입의 70% 이내로 소비하기. 연금이나 월세 수입이 있다면 그 수입의 70% 이하로 소비 계획을 세우세요. 나머지 30%는 예비비 또는 의료비, 물가 상승 대비로 남겨두는 게 좋아요. 3. 소비의 이유를 생각해보기. 이건 나를 위한 선물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사는 물건들 정말 필요한 걸까요? 충동 소비는 줄이고 경험 위주의 소비로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4. 정기적인 가계 리셋데이 만들기. 매달 1일이나 마지막 날에 한 번, 한 달간 소비 내역을 점검해 보세요. 지출 다이어트를 하듯 꾸준히 관리하면 큰 지출도 방지할 수 있어요. 결론: 은퇴는 새로운 출발선, 소비 습관이 열쇠. 은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하지만 그 시작을 잘하려면 돈 쓰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사례처럼 수입은 줄었는데 지출이 그대로면 결국 감당 못하게 돼요. 누구나 노후를 편하게 살고 싶다고 말하지만 그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준비하고 지출을 통제한 사람에게만 오는 결과입니다. 은퇴 이후 삶은 얼마를 가졌냐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해요. 우리 모두 조금씩이라도 소비 습관을 돌아보고 준비된 노후를 맞이해보는 건 어떨까요? 앞의 글에서는 은퇴 후 소비 습관의 위험성과 사례들을 통해 문제의식을 전달했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다룰 내용으로는 왜 우리는 소비 습관을 쉽게 바꾸지 못할까? 이에 대해 과학적, 심리학적 근거를 들어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개선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깊이 있는 흐름이 됩니다. 왜 우리는 소비 습관을 바꾸기 어려울까? 이제 은퇴했으니 소비를 줄여야지. 머리로는 알지만 막상 줄이기는 왜 이리도 힘든 걸까요? 이는 단순한 의지 부족이 아니라 뇌의 구조와 심리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익숙함을 좋아하고 습관을 자동으로 반복하는 존재예요. 여기에는 몇 가지 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1. 습관화된 소비 뇌의 자동화 시스템. 우리의 뇌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습관적인 행동은 자동화에 처리합니다. 도파민 보상 회로가 한 번 소비를 즐거움으로 인식하면 뇌는 그 경로를 반복적으로 활성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오랜 시간 외식이나 명품 쇼핑을 해온 사람은 그 소비 패턴 자체가 쾌락과 연결되어 있고 뇌는 이를 기분 좋은 행동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습관을 끊으려 하면 뇌가 일종의 금단 증상처럼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과학적 근거: MIT의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습관은 뇌의 기저핵 베이설 갱글리아라는 부분에서 관리되며 한번 형성된 습관은 기억처럼 뇌에 자리 잡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2. 자기 정체성과 연결된 소비. 소비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자기 표현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나는 항상 옷을 잘 입는 사람, 나는 자녀에게 아낌없이 주는 부모라는 정체성을 소비로 표현합니다. 이런 자기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는 소비 행동의 절약, 중고 사용, 외식 줄이기은 정체성에 위협을 주는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강한 거부감이 생깁니다. 심리학 이론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자신이 소비하는 방식은 자아의 확장이며 물질은 자아의 일부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소비 습관은 곧 자아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바꾸기 어려운 겁니다. 3. 미래보다 현재를 우선하는 시간 할인 효과. 지금 이 돈 아껴서 나중에 쓸 거야. 이 말이 말처럼 쉽게 실천되지 않는 이유는 뇌가 미래보다 현재를 더 크게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시간 할인 타임 디스카운팅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지금 5만 원의 즐거움은 1년 뒤 10만 원보다 크게 느껴지는 거죠. 실험 사례 심리학자 월터 미셸의 마시멜로 실험에서도 아이들은 눈앞의 보상을 참지 못하고 즉시 소비하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성인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소비 습관을 바꿔야 할까? 뇌가 자동화하고 정체성이 연결되어 있고 시간 할인 효과까지 작동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여기엔 몇 가지 구체적인 전략이 있습니다.
1. 소비 트리거 파악하고 재설계하기. 소비를 유도하는 방아쇠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롭거나 무료할 때 홈쇼핑을 보게 되는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외식을 하게 되는가? 이런 트리거를 기록해두고 그 순간의 다른 행동 산책, 차 한잔, 전화통화 등으로 바꿔보세요. 2. 시각화된 지출 다이어리 만들기. 엑셀 파일이든 수첩이든 소비 내역을 직접 적고 시각화하면 소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집니다. 특히 고정비 vs 변동비를 색깔로 구분하거나 불필요 소비에 경고 표시를 해두면 습관 교정 효과가 훨씬 큽니다. 뇌는 시각적인 정보를 더 강하게 인식하고 기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쓴 돈이 눈에 보이면 절제력이 올라갑니다. 3. 미래 시나리오 작성하기. 나의 70세 일기. 자신이 70세, 75세가 되었을 때의 상황을 상상하며 구체적인 일기를 써보세요. 예. 요즘은 연금만으로는 병원비가 빠듯하다. 예전처럼 외식할 순 없고 손주 선물도 고민된다. 이렇게 미래의 구체적인 리스크를 상상하면 뇌는 현재의 소비를 줄일 동기를 내재화하게 됩니다. 4. 함께하는 절약 파트너 만들기. 습관은 혼자 바꾸기 어렵지만 누군가와 함께하면 지속성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주 1회 외식만 하기 챌린지, 배우자와 월 예산 협의 미팅, 가족 단톡방에 이번 달 절약 성공 후기 공유. 사회적 비교와 공유는 소비 절제를 습관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변화를 위한 첫걸음은 의식화. 소비 습관을 바꾸는 건 단순한 절약이 아니에요. 미래의 나를 위한 투자이자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리셋입니다.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한 행동 하나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 커피 한 잔 대신 지출 내역을 살펴보거나 이번 주 외식을 하루 줄여보는 것부터 말이죠. 습관은 반복의 힘으로 만들어지고 인생은 습관의 총합으로 결정됩니다. 은퇴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한 발짝 바꿔보면 됩니다.